여러분에게 고향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추억이 깃든 그 땅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지금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이 된 바로 이곳을 의미할까요? 여기 30년 만에 고국을 찾았다가 자신의 진짜 집이 어디인지 깨닫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대 후반의 한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 3주간의 한국 생활을 통해 느낀 아주 솔직하고도 깊은 성찰의 기록입니다. 저는 올해로 58세, 1994년 28의 나이에 아내와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미국 땅에서 보낸 셈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들은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딸은 명문 로스쿨에서 법조인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위치한 IT 회사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간호사였던 아내는 미국에서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 큰 병원에서 일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06년에 장만한 어바인의 집은 이제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았고 401K나 IRA 같은 미국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도 꾸준히 돈을 부어 은퇴 준비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졌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아내와 단둘이 남게 되자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무언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리움이었습니다. 특히 3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으신 83세 노모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형님네가 어머니를 모시고는 있지만 30년간 멀리서 불효한 막내 아들이라는 죄책감은 늘 마음의 비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에 3주간의 긴 휴가를 내고 한국에 다녀오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이전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께 문안 인사드리고 친구들 얼굴 보는 짧은 방문이 아니라 진짜 한국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관광객처럼 호텔에 머무는 대신 어머니 댁에서 지내고 정해진 일정 없이 동네 사람처럼 지하철을 타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은행 업무도 보면서 한국의 일상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와 사는 여기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동년배 교포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는 이들이 꽤 많았거든요. 아무리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서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외로움. 그에 반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과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통하는 친구와 가족이 있는 곳이라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만에 장기 체류, 저의 한국 살아보기 프로젝트는 설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맛보는 어머니의 따뜻한 집밥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고,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들과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회포는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편리함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음식 배달부터 택시 호출, 은행 업무까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습은 IT 강국이라는 명성을 실감케 했습니다. 아, 정말 살기 편한 곳이구나. 은퇴하고 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화려한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낯선 풍경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진 물가였습니다. 커피 한 잔에 6,000원, 평범한 삼겹살집에서 둘이서 소주 한 잔 곁들여 식사를 하니 8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리안 바비큐 식당에 가 배불리 먹는 것보다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제가 30년 전 살던 평범한 동네의 30평대 아파트가 7억 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입이 셔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는 저희 집은 방 4개에 3,000 스퀘어피트, 한국 평수로 약 84평 정도 되는데 현재 시세가 150만 달러, 약 20억 원 정도입니다. 면적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실로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기대했던 유료 시스템도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기본적인 진료비는 저렴했지만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길고 복잡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 예약을 잡는 데 일주일, MRI 같은 정밀 검사를 받기까지 또 일주일이 걸리는만 기다림에 지쳐야 했습니다. 원하는 전문의를 바로 예약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의 민간 보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질감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온통 미국에서의 삶에 대한 것인데 친구들의 화제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처럼 겉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거대한 간극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 역시 벅찼습니다. 식당마다 설치된 무인 주문기 앞에서 헤매기 일쑤였고 각종 페이 시스템은 복잡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미국 회사에서는 경력 많은 시니어 매니저로 존중받는 제가 한국에서는 영어를 섞어 말하면 이상한 눈초리를 받는 어딘가 어색한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영어로 생각하고 일해온 탓에 온전히 한국어로만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외롭다는 사실을요. 어머니와 형님 가족을 제외하면 이 도시에서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지나갈 무렵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다시 살 수 있을까? 미국에서의 제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함께 골프를 치러 나가는 30년 지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고 사업의 어려움을 나누었으며 이제는 은퇴 계획까지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하이킹을 가거나 와이너리 투어를 떠나기도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집에 들르는 아이들과 뒷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여는 소소한 행복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경험과 연륜을 인정해주고 사회적으로도 노년층을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3주째가 되자 낯설음과 어색함은 점점 더 큰 무게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라는 막막함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가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 후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는 저의 30년 일상이 송두리째 사라진 공간에서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께서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가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했기에 어느 병원이 좋은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형님이 나서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미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미국에서는 내 집 보험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나인데, 태어난 고국에서는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나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인도, 그렇다고 완전한 미국인도 아닌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을, 한국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은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지만 저의 삶의 뿌리는 이미 미국이라는 땅에 깊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자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는 저희 집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굽던 풍경, 친구들과의 유쾌한 골프 라운딩, 코스트코에서 카트 가득 물건을 싣던 일상까지, 그 모든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한국에 다시 들어와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이제부터는 1년에 2번씩 꼭 찾아뵐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미국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지내세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내가 30년 동안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걸 다 뽑고 오라고 할 수는 없지. 내 가족도 내 삶도 다 거기에 있는데 지금 저는 인천공항 라운지에 앉아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모를 홀로 두고 떠나는 죄책감의 마음이 무겁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이 드는 이 복잡한 심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번 3주간의 경험은 제게 이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민은 단순히 사는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통째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났던 미국은 이제 저와 제 가족의 삶의 터전이자 마음 편한 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의 삶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고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희 가족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IT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곳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역설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누리고 있던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넉넉한 주차 공간, 이웃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프라이버시를 존중받는 삶,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연금과 은퇴연금 시스템, 그리고 1년 내내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캘리포니아의 축복받은 날씨까지. 이 모든 것을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집은 건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하게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곧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올 겁니다. 12시간 후면 저를 마중 나올 아이들과 아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집거실 소파에 앉아 이번 여행의 소회를 나누고 다시 저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새로운 터전을 꿈꾸거나 혹은 그리운 고향으로의 회귀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민을 진지하게 고려하신다면 짧은 여행이 아니라 저처럼 최소 몇 주간이라도 직접 살아보는 경험을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이제 저의 진짜 집으로 돌아갑니다. 30년간 제가 뿌리내리고 제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 저의 삶이 녹아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안과 감사가 가득하기를